안녕하세요. 기초 튼튼 알고리즘 마지막 8차 시 똑똑해진 햄스터 자동차 수업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센서 값을 탐구하고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다입니다. 즉 센서 값을 탐구하는 게 활동이 주어지고요. 그 센서 값을 활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활동 형태 및 환경은 지금까지와 똑같고요. 활동 시간의 경우에는 활동 1과 2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활동 3 같은 경우는 10분인데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활동 1, 2, 3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활동 3에서 제시하는 발전 문제를 학생들에게 발전 과제로 또는 발전 미션으로 주면 충분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정보기기, 햄스터로봇 활동지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장애물 역할을 할 물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라든지 필통이라든지 햄스터 로봇이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유의점으로 센서 값을 탐구하고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는데 이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탐구할 때도 선생님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 어떤 탐구 재료와 어떤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안내하면은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독일, 햄봇이 똑똑한 자동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주세요. 근접 센서 탐구, 장애물을 피하는 스마트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 스마트카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미션을 해결하고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획득해 보세요. 아닌데. 이번 미션을 해결하고 독일의 랜드마크를 획득해 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햄스터 자동차를 똑똑하게 만들어라입니다. 활동 1번은 근접 센서를 탐구하는 활동이고요. 2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스마트카 만들기, 3은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안전 스마트카 만들기입니다. 먼저 근접 센서 탐구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면 하드웨어 센서 값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근접 센서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왼쪽 근접 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센서 값의 변화를 탐구해 보는 활동입니다. 활동지에 보면 각 거리가 나와 있고 햄스터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곳에다가 햄스터를 올려놓고 각각의 거리에 장애물이나 손을 올렸을 때 왼쪽 근접 센서와 오른쪽 근접 센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탐구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cm의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센서 값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70하고 6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cm일 때 왼쪽 근접 센서는 67, 오른쪽 근접 센서는 7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단위 근접 센서 값은 그 교실의 밝기라든지 또는 햄스터 로봇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빛을 가지고 빛의 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게 어두운 곳에 사는 것과 밝은 곳에 사는 것이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리도 탐구하고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2cm 탐구한 거 정리한 예시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각각의 거리를 탐구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cm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상 가면은 근접 센서 값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까이 갈수록 값이 커지고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데 20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0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물에 빛이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멀리 가게 돼버리면 이제 거의 빛이 반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0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20cm까지만 탐구해도 충분하고요.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접 센서 값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게 가까이 갈수록 커지고 멀리일수록 작아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애물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것보다 어떤 값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햄스터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50 정도가 기준이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그 값보다 크냐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 문제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5cm 거리의 물체를 탐지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블록들을 제시하고 이 블록들을 이용해서 5cm를 탐지하도록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활동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장애물이 가까이 왔다가 5cm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록들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 중에는 저 블록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이거 블록은 어디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주어지고 이제 조립은 너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조립을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각자가 좀 해보고 성공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선생님이 그럼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서 제시를 해주겠죠. 아마 하기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따라 만들 것이고요. 기존에 했던 친구들은 이거랑 자기 거랑 비교를 할 거예요. 특히 근접 센서 값에 지금 50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을 좀 다르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활동에서 이제 5cm일 때 근접 센서 값이 몇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각자가 정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다 해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값보다 컸을 때 실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스마트카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피하는 스마트카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학생들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시작하면 30의 속도로 앞으로 가야 되고요. 앞에 장애물이 탐지되면 뒤로 1초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1초 회전을 하고 다시 30의 속도 앞으로 가는 거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요. 시작을 하게 되면 하고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럼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1초 가서 가고 장애물이 또 보이면 또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보이면 이렇게 간다. 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움직임대로 우리가 한번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자. 이 순서도를 완성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서도는 활동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학생들이 채워보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왼쪽 근접 센서의 값이 50보다 크냐? 아니요. 그럼 계속 다시 올라가서 앞으로 가는 거고 라고 한다면 장애물이 있는 거니까 뒤로 1초 이동을 하고 왼쪽으로 1초 회전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활동 시간을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장애물을 피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블록들을 제시해서 직접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또 줍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블록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이 잘 만들었는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30, 30, 왼쪽 30, 오른쪽 30으로 정하기 해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고 만일 50보다 크다면 뒤로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남았다면 미션 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요. 무작위 블록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시간을 무작위로 바꿔보는 거예요. 꼭 1초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1초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3초일 수도 있고 그래서 회전하는 시간을 좀 무작위로 바꿔보는 그런 미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 활동인데요. 안전 스마트카예요. 안전 스마트카의 움직임은 아까와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앞에 장애물이 탐지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딱 정해진 대로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회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사라지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인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면, 가다가 장애물을 보면 멈춰요. 그러다가 갔다가 또 멈추고. 이게 이제 사실 장애물이라기보단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블록을 좀 탐구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이라면 아니면이라고 하는 이 블록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순서도를 그릴 때 항상 예,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래를 했는데, 예라고 했을 때와 아니요라고 했을 때 각각 다른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런 블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블록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똑같이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준 다음에 같이 예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왼쪽 근접 센서 값이 50보다 크다면 정지하기, 아니면 왼쪽 30, 오른쪽 30으로 정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손이 없어지면 바로 또 출발했다가 또 장애물이 생기면 또 바로 멈추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남았다면은 추가 미션을 도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것을 탐구했는데 스스로 한번 바닥 센서의 변화를 탐구해보고 언제 바닥 센서 값이 변하는지 이런 걸 탐구해보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용하도록 만들어봐 라고 하는 미션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면 바닥 센서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가면은 점점 작아지고 밝은 곳에 가면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근접 센서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빛이 반사되는 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그 책상과 밑에 바닥과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사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역시 어둡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햄스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나가다가 뭐 책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은색 책상인데 가다가 하얀색을 만났다. 그럼 멈추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닥에, 햄스터 로봇에 있는 바닥에 어떤 색상 변화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 미션이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이야기예요. 3가지 미션을 모두 클리어 라고 해서 독일 랜드마크를 획득했다. 그리고 모든 랜드마크를 다 모았어. 기초 튼튼 알고리즘 수료를 축하해 라고 하는 그런 화면에서 이제 총 8차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랜드마크를 붙일 수 있는 그 활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출력용으로 제공되는 그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스티커를 그때그때마다 나눠줘가지고 최종으로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 수료증하고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차시 연수 마치도록 할게요.